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문화인데요. 한국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 저렴해서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한국말, 우리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윤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 연구실 근처에도 꽃이 하나 두 개씩 피어나가는 걸 보면서 네네. 새로워진다 이제 야. 그런 류의 느낌들을 네네.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말 표현 가운데 이 나무. 예. 오늘이 이제 식목일이잖아요. 예, 나무 그렇습니다. 심는 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나무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뭐 다 소개해드리긴 그렇고 그렇죠. 저희가 전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가 뭐가 있을까 그런 질문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국화? 무궁화? 무궁화? 네. 예, 무궁화도 물론 이제 중요한 꽃이죠. 네. 그런데 나무라고 하면은 아마 제일 대표적인 나무는 저는 이제 항상 잣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잣나무. 그때 잣나무를 영어로 하면 네. 코리안 파인이라고. 네, 예, 그때 하고, 기억납니다. 학명으로도 코리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 나무 이름 중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나무기 때문에 잣나무는 조금 더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제가 잣나무를 좋아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잣나무가 뭐 많이 자라면 60m까지 자랍니다. 오. 어마어마하게 네네. 크게 자라고 네. 잣나무 있는 곳에서는 피톤치드가 굉장히 좋아서 네.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 사람이 잘 자라고 네. 또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제가 늘 우리 잣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자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벌써 오늘이 이제 17번째 이렇게 시간이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와, 굉장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제 16강으로 이제 노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오늘은 이제 17번째 우리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조금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요즘에 저희가 좀 뭐 자연,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기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연에 관련된 어휘들을 좀 살펴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번에는 자연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하실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데 네네. 그래도 제한된 시간이니까 예.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새로운 한 달 또 4월 식목일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가 이제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이런 자연의 환경 속에서 늘 변하는데 또 아침 또 해가 뜨고 저녁 해가 지고 또 밤이면 또 달이 뜨고 또 별이 빛나잖아요. 그런 이야기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좋은 질문이셔갖고 네. 너무 한번 빨리 했습니까? 아니요, 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네네. 그냥 그 질문을 들으면서 예. 아마 지금 이제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나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네. 질문과 대답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아닐까 싶을 것 같은데 아. 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네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몇 가지 지금 이야기하신 거에 재미있게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제 사계절 얘기를 해주셔서 네. 봄은 느낌이 밝은가요? 아니면 조금 힘든가요? 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밝은 긍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봄을 보다와 어원을 연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뭐 그 연결은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봄이라는 말에는 오라는 모음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는 주로 밝은 모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봄은 좀 사람들이 밝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여름은 이제 반대로 어 모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힘든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 모음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름에는 어가 들어가 있고 네.
봄에는 오가 들어가 있고 양성 모음이죠. 그리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 다시 아가 들어갑니다. 가로. 네네. 그래서 역시 가을은 또 역시 좋은 느낌으로 물론 뭐 추수도 하고 우리가 가을 거지라고도 하죠. 네네. 가을하다라는 말이 네. 사실은 추수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가을하다라는 뜻이. 네네. 그리고 다시 이제 겨울로 넘어가면 다시 또 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음의 변화로 사계절을 표현했다는 것도 네. 매우 재미있는 일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성과 음성, 양성, 음성이 굉장히 네. 조화를 이루고 있군요. 음성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조금 왜냐면 힘든 계절이 있어야 네. 또 밝은 계절이 그렇죠.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름이 있어야 뜨거운 태양이 있어야 가을에 또 곡식이 잘 여무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 언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뭐 해달 같은 경우도 저는 재밌다 생각하는데 네. 1년 하면은 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보통 1년 하게 되면 해하고 관련이 있지. 예, 그래서 우리는 해라고 합니다. 예. 왜 그러면 해가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해가 간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너무 네. 정확한 표현이죠. 음. 올해가 무슨 해야라고 할 때 해도 쓰지만 네. 한 해가 가는 거를 해라고 얘기하고 네. 당연히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가는 거가 네. 달인 거죠. 음. 그래서 달과 해로 한 달과 1년을 설명하는 것도 매우 너무 당연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이고 네. 실제로 하루는 우리가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날은 무슨 뜻일까요? 날. 날마다 날. 예. 매일매일. 예, 날은 기본적으로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음. 역시 이렇게 해는 1년을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하루를 돌아가는 거기도 하죠. 네네. 그래서 날이라는 말은 태양의 의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 같은 경우를 날이 샜다. 이렇게 날이 이제라는 말은 태양이 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표현에서 그래서 날, 달, 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정확하게는 날과 해는 둘 다 태양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요. 네. 해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네.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다른 말에는 그런 언어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님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해님, 네. 달님, 네. 별님 이렇게 네, 그렇죠. 붙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자연에 다 붙이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땅에는 어떻습니까? 땅. 땅님이 아니죠. 네, 땅님이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뭐에도 님을 붙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중에 하느님.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하늘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하느님, 해님, 달님, 별님. 그래서 이렇게 님이라고 붙이는 언어가 별로 없다라는 점에서도 네네.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네. 얼마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굳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보다는 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통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는 좀 다른데 네네. 다른 나라에는 해를 보고 기도하는 나라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태양신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우리는 주변에 해보고 기도한다. 네. 해에게 뭘 빌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밤에. 예, 오히려 밤에 네. 달을 보고 그렇죠.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었죠. 예, 아니면 이제 별을 보고, 별 보고. 기도를 네. 하는 거라서 네네. 저희는 해 민족이라기보다는 네네. 저는 좀 오히려 달의 민족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설날보다는 네. 추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추석은 그래서 달 보고 기도하는 날이고요. 네. 달에게 소원을 비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송편이라는 것도 달 모양으로 빚어서 그렇죠. 반달 하고, 모양. 예, 그런 거라서 달의 민족이다. 또 달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점도 네. 다른 민족과는 좀 특이한 그런 네. 일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하느님 말씀하셨죠. 예. 하늘에 계신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제 또 별님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별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그 저녁이면 별님에게 어떤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뭐 하느님의 얘기부터 조금 더 해보면은 네네.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저는 이제 종교를 다 떠나서 얘기할 네. 때 하느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저희도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하느님 같은 아버지 하나 있으면 진짜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네. 든든한 예. 빼기 하나 그렇죠. 후원자가 있는 예,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 하느님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놀라운 늘 항상 가까이 있고 함께 한다라는 그런 예, 의미가 그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그런 류의 고마움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재밌는 거는 근데 그 베트남에서는 네. 하느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예, 그래서 제가 베트남 학생들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있대요. 아마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할아버지가 더 아버지는 좀 너그럽고, 엄격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 너그럽고 용서도 좀 해주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베트남에서는 네. 할아버지라고 하느님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늘 할아버지라고 네. 부른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네네. 뭐 혹시 어머니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어머니, 할머니? 뭐 그러니까 그 할머니라고 하는 나라도 있을 수도 예. 있고 사실 뭐 성별이 하나님에게 성별이 있는 건 아니죠. 뭐 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해서 남자다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있다는 것도 좀 재미있는 일이고요. 네. 별 중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별은 뭐였다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자 모양? 네, 맞습니다. 예, 북두칠성. 네, 칠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역시 칠성도 님이라고 붙여서 네. 칠성님이라고 해서 칠성님께 기도하는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제가 아까 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은 거의 칠성님입니다. 예, 그래서 달의 역할은 많지는 않고요. 달은 오히려 이제 좀 이제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위험한 일을 피해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칠성님은 약간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조상, 예, 조상의 느낌이 있어서 네. 우리의 생명을 그 점지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아들 딸 낳아달라고 기도한다 뭐 그런 네. 민요 가사에는 항상 칠성님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칠성님이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내용을 갖다가 소원을 그렇죠. 들어주신다. 주로는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그래서 뭐 불교 같은 경우에도 네. 보면은 다른 전통 신앙은 거의 사라졌는데도 네. 불교의 그 대웅전 뒤에 가면은 네. 칠성각이 있어서 네. 불교에 다른 기도할 때는 뭐 부처님께 기도하다가도 네. 아이를 낳아달라고 하거나 그럴 때는 뒤에 더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칠성각. 네, 칠성각에 가서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그렇군요. 네, 기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저도 며칠 전에 이제 그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절에 갔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칠성각 이렇게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건 좀 뭐 불교를 믿으시는 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아예 저기 대웅전은 통과하고 그냥 왜냐면 칠성각이 이제 그런 역할을 생명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네. 뭐 거기에 이제 특히 자녀나 네. 가족의 건강 이런 거를 빌 때는 칠성님께 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요. 실제로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북두칠성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에 이제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네. 늘 묻죠.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야?라고 물어볼 때 사실은 많은 대답은 칠성님께. 그러니까 조상이 계신 곳으로라는 의미로 예.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왜냐하면 태어나는 곳이 거기니까. 그러니까 칠성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좀 이제 점지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돌아가는 것도 칠성이 있는 곳으로 조상들이
다 거기에 있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향으로 돌아간다. 예. 본래 있는 고향으로 이렇게 예. 그런 이야기도 하신 분도 있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근양이 이게 조상들이 있는 곳들이고 그렇군요. 조상이 태어난 곳이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를 북두칠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분도 이야기입니다.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자연 현상 중에서는 어떤 눈이나 어떤 예. 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하고 눈 중에 제가 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네네. 중국에는 비와 눈이 안 옵니다. 이 말이 어떠세요? 중국에는 비와 눈이 오지 않습니다. 예. 안 안 옵니다. 안 옵니까? 예. 왜냐면 왜냐면 제가 이 말이 재미있다고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아니 저 선생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네. 실제로 온다고 표현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온다. 네. 네. 대부분은 내린다고 내린다. 표현하죠. 나지 온다고 표현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다라는 말은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 비가 오는 거거든요. 나한테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볼 때 온다고 표현하는 나라가 있나? 비가 온다, 바람은 불죠. 근데 뭐 눈도 온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영어 표현에서는 뭐 rain comes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은 주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나 눈이라는 현상을 나하고 상관없는 자연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현상으로 본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은 좀 덜 씁니다만은 그 비를 높여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온다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오신다. 그렇죠. 비가 오신다라고 표현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 가뭄이 심했을 땐 정말 간절히 바랬잖아요. 예. 그럼 그때 비가 왔을 때는 비님이 오신다 뭐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온다라고도 잘 안 하고 오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간절하고 또 비를 눈을 소중하게 나와 관계 있는 존재로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고 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음악을 한 곡 이렇게 들어봐야겠는데 어떤 음악이 준비됐을까요? 제 음악 선곡을 좀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요즘 약간 부담스러워. 저도 이제 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음악이 늘 새롭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이제 한국에서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아이유 정확하게는 아이유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아이유가 그 드라마에 나올 때는 이지은이라는 본명을 씁니다. 가수로 활동할 때는 아이유라고 쓰고 그래서 이제 이지은 씨와 박보검, 뭐 문소리, 뭐 등등 많은 분들이 아주 연기를 잘하는 분들이 해서 인기가 좋았는데 그 중에 나왔던 음악 중에 뭐 연세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시긴 합니다만은 최백호라는 가수가 부른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있어서 가사도 좋고 느낌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백호님의 희망의 나라로 듣겠습니다. 쓰다던 구름을 쫓아 청춘도 흘러가네. 아래 채어 둥그는 돌멩이처럼 낡고 해진 꿈들 또 떠냐. 바랜 신문 한켠에 낭만 시처럼
한숨에 삼켜본다. 동전처럼 둥그런 세상 어딘가 이름 모를 곳이면 꽃돌이 사랑하는 그대만 곁에 있다면 하얀 별들이 쏟아지는 꿈꾸던 희망의 나라로. 네, 마지막 가사 구절입니까? 하얀 별들이 쏟아지는 꿈꾸는 희망의 나라로. 예, 너무 좋죠. 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노래. 예. 그래서 아마 그 희망의 나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실제로는 네. 쉽지 않겠죠. 그래도 가야죠. 약간 희망의 나라로 가려고 그러니까 약간 목이 메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제목이 네.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제주도 말이죠. 혹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시고 계신가요?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이 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인데 네네. 속이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오랜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아이를 네. 키우고 네. 또 이제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일생을 이제 보여주면서 네. 특히 이제 가족들의 고생, 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한 평생 폭삭 소가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전체적인 내용인데 저는 뭐 드라마들 이렇게 보면서 보면 그 어른들만 수고하는 게 아니고 고생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시절을 살아오는 아이들도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힘들겠죠, 당연히. 근데 당연히 힘든 시간인데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 다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네. 좋았다. 그래서 고생했어요. 그러면 아유 아니야. 특히 뭐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니까 네. 어른이 돼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희들 키울 때 고생 아니었다. 음.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의 드라마의 내용도 전체 내용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게 아주 고생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네, 네. 실제로는 난 좋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어서 네. 요 그 제베코 생이 부른 희망의 나라로라는 가사와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군요. 선곡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늘 항상 부족하고 희망하고 바란 것들을 오늘 이제 교수님 우리 주제처럼 그 이제 그 자연과 늘 관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4월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연 현상도 있지만 그 중에는 뭐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네네. 보통 희망이라는 말도 이 단어가 좀 재밌는 것 같긴 합니다만 희망이라는 말은 어떤 한자어냐면 바랄희 바랄망자가 돼 있는 거거든요. 둘 다 바란다라는 바라고 뜻이에요. 바라네요. 바라고 바라는 네. 것들이 이제 희망이죠. 네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거기하고 정말 소리만 비슷한 단어가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뭘 바라다, 바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는 바람과 네. 희망의 바람이 네. 저는 같은 의미라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그 바란다라는 것은 네네. 어떤 걸 바라는 거냐면 실제로 우리말의 그 바람이라는 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변화를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기가 가만히 있으면 바람을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예. 뭔가 움직여야지만 바람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들은 대부분 네. 변화와 관련이 됩니다. 한자어도 그렇고 네. 순 우리말도 그렇죠. 그래서 뭐 부동산에 뭐 개발 바람이 분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이제 변화의 바람들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변화도 변화의 바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거죠. 바람이 들어가는 말들 중에 또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바람. 부는 바람 중에서 어떤 단어가 재밌는 게 봄바람? 봄바람 좋죠. 네. 치맛바람? 치맛바람 갑자기 나빠졌는데 예. 예, 치맛바람도 저는 뭐 자기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아이만 생각하게 되면 치맛바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나쁘진 않는데 네네네. 내 아이만 이렇게 가면 이제 네. 그게 이제 나쁜 바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네. 내 아이에게만 나쁜 영향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치맛바람은 바람 중에서 제일 이제 안 좋은 바람, 부동산 바람도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군요. 개발 바람도 지나치게 되면은 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연을 파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바람 중에서 물론 제일 안 좋은 거는 뭡니까? 에... 무경험자들은 금방 답이 안 나오는 거라서 네. 바람을 피우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네.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도 뭐 굳이 말하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다가 네네네.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건데 네. 안 좋은 바람이죠. 그래서 바람이 주로 이렇게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네. 좋은 바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봄바람도 전 좋다 생각하고 뭐 여름에 부는 바람, 가을에 부는데 그게 이제 지나쳐서 네. 태풍이 되거나 네네. 이제 아주 추운 바람이 되면 네. 삶에 힘든 점이 있겠죠. 그렇군요. 한자로 보면 풍이라고 하는데 네. 풍이라는 단어 언제 주로 많이 씁니까? 풍? 네, 풍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순풍? 순풍? 네, 옛날에 뭐 순풍 관련된 아, 그 드라마도 있었고요. 예, 보통 그래서 풍은 이제 유행, 변화 이런 예, 것들에서 예, 우리가 뭐 변화. 유럽풍에 뭐 네네. 미국풍에 뭐 네네. 일본풍에 이렇게 해서 해외의 그런 이야기들도 무슨 풍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런 거에 단어를 만들 때는 이제 풍조라고 얘기하고 네. 풍습 이런 표현들도 네. 쓰게 됩니다. 그래서 풍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변화, 흐름 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악을 나타낼 때도 뭐 풍악을 울린다든지 네네. 뭐 풍물패 이런 네. 것도 대부분 다 이제 바람과 같다. 관련된 어휘들이니까 연결해서 네. 이제 알아주시면 좋고요. 풍이 역시 또 이제 안 좋을 때로 쓰이는 거는 이제 중풍 이런 이제 풍을 맞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는 이제 바람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도 하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병으로 네. 다가오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람이라는 단어와 풍이라는 단어가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은 네. 우리말에서 저런 게 재미있게 나타나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뭐 말씀하실 때 뭐 간절히 바란다. 예. 이렇게 이제 뭐 이래서 달이다. 지금 별 이야기할 때 또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제 물을 이렇게 깨끗한 정화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좀 소원을 빌었죠. 예. 저는 그 만약에 이제 한국의 어떤 풍습 중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풍습이 하나 있냐라고 네.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런 지금 누구에게 소원을 비는 네네. 그 장면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도대체 준비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뭘 많이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뭐 무슨 뭐 소를 잡고 뭐 그러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깨끗한 물 한 잔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소박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뭘 많이 준비한다고 잘 들어주면 들어주시는 분들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사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정성이 제일 중요한데 정성. 그래서 그 물 한 잔도 중요한 물입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을 가지고 그러면 제사를 지낼까요? 아니면 이제 달이나 칠성님께 빌 때 네. 깨끗한. 그 깨끗한 물은 보통 새벽에 처음 뜬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네. 제일 먼저 가서 떠온 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뭐 소원을 비는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 옆에 있는 아무 물이나 뜨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가 아니라 네네. 내가 그걸 위해서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네. 깨끗하게 목욕제기도 하고 가서 그 제일 깨끗한 특히 보통은 이제 우물물 같은 경우 뜨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네. 내 소원을 빌면 되죠. 지금도 나는 그렇게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정성을 다하는군요. 그렇죠. 새벽에 네. 일어나서 목욕제기 네네. 하고 네. 깨끗한 물을 한 잔, 제 나무도 뜬 적이 없는 깨끗한 물 하나 떠놓고 네. 간절한 마음으로 빌면 네.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그때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한국 사람이 하는 기도하는 모습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손의 동작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한국은 모으죠. 손을 모으죠.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안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동작은 손을 돌리면서 해야 됩니다. 비나이다 그렇게. 비나이다입니까? 예. 아. 그래서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마주 대고 돌리면서 네. 그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하기 때문에 저 동작은 매우 특이하다라고 간절한 얘기하는 마음을 거라서 가지고 그러니까 그 깨끗한 물 하나 그다음에 그 손을 비는 동작 이런 것도 네. 한국 문화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빈다 했는데 그런 내용 중에 이 상상성의 동물을 이렇게 예. 빗대어서 하는 그런 행위들도 있죠. 저는 그것도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용 네. 용이라는 말은 이제 순우리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용을 순우리말로 아마 대부분 경우에 잘 이제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무기는 아니죠. 미르라고 합니다. 아. 미르.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미르라는 말이 상표로 되어 있거나 네. 무슨 태권도장 이런 데 미르 같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좀 이제 강한 이미지도 보여주니까 네. 미르가 있고 그 미르가 하늘에도 삽니다. 하늘의 냇물에 사는 것을 그래서 그런 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하수의 순우리말. 은하수. 은하수의 순우리말이 네. 그래서 미리네입니다. 아, 미리네. 미리는 용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미리네가 그 용이 경기도 사는 가면 곳이라는- 미리네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용이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미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용은 어디에 살까요? 용요? 용을 예. 대부분 잘못 아시는 경우에 하늘에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용은 기본적으로 물에 삽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미리네라고 하는 거는 용이 사는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미리네. 금방 알 수 있는데 용왕님은 어디 계세요? 용왕님. 야, 음. 자라가 어디로 갑니까? 토끼를 데리고 바닷속으로 가는 겁니다. 용왕은 기본적으로 바닷속에 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이라고 하면 바닷속에 있는 상상의 네.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이 물론 이제 승천을 하죠. 네. 하늘로 가기도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용은 물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음. 물속을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심청이가 뭐 용왕을 만났다 그러면 다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바다의 뭐 수호신 그런 류의 느낌으로 네. 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주로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 거의 이제 마지막 내용일 것 같은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국어와 이제 그 자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날이다. 아까 이제 뭐 님 이야기 하셨지만 달이다, 해다. 네. 이런 내용을 좀 마무리를 좀 해주죠. 어떤 내용을 좀. 그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앞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태양과 같이 시작하고 네네. 또 한 달을 달과 같이 보내고 네네. 한 해를 해와 같이 지나가는 늘 자연과 좀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비나 눈은 우리에게 오는 존재고 네.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바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자연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와 늘 함께 있는 하루하루 네.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늘 네. 같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네. 훨씬 더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가까이 있는 우리 자연, 네, 그러니까 풀 한 포기, 예, 그렇습니다. 정말 나무 한 그루 소중히 여겨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오늘 이 식목일을 맞아서 예. 그런 어떤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인공적인 거를 많이 강하지 네. 않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식목일에 잘 어울리는 오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 들으면서 예, 끝낼까요? 그래서 앞에 이제 폭삭 속았수다. 오늘 우리 조 선생님도 폭삭 속았수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나왔던 이제 아까 배우인 네. 이지은 가수로는 이제 아이유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네. 선한 영향력도 많이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유가 부른 반편지라는 노래가 네. 또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는 노래라서 네. 한번 같이 들으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신청하신 노래 아이유의 반편지 들으면서 조정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난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